네, 이처럼 고령층의 자전거 사고 사망률이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김세나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자전거 사고의 경우는 사망자 10명 중에 7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령층에서 자전거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다 떨어져 있으십니다. 네. 일단 시력 안 좋으시죠? 청력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주의력, 집중력 떨어지시고, 속도 추정 능력, 거리 추정 능력도 떨어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운전을 할 때 자전거를 운전하든 자동차를 운전하든 거의 앞만 보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이렇게 앞만 보고 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의력이 떨어져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기능에 있어서 젊은 층보다는 네. 이제 반응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느리기 때문에 네네.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그리고 사고가 나면 큰 확률이 그렇죠. 높다라는 말씀이신 네네네.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 고령층의 자동차 운전자 사고율도 매년 증가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자전거 사고율도 높아지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자전거든 자동차든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운전하는 내내 세 가지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인지, 판단, 조작. 인지, 일단 봐요. 교통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조작을 하죠. 판단을 하죠. 네. 지금 교통 상황이 내가 가야 될 상황인지 말아야 될 상황인지. 그리고 조작을 합니다. 엑셀, 브레이크, 운전대 등을 조작을 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들의 인지 반응 속도가 다 느려졌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어떤 위험한 장애물을 보고 발견하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붕 떠버리는 이른바 공주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보통은 0.7초에서 1초 정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네.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아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2초가 되고 3초가 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로 바로 옮기는 시간까지도 지연되시고 네.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 자체도 지연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체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사고의 이 위험성도 더 커질 수 네네.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자전거 사고의 원인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문제도 어느 네. 정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예. 분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 자전거 도로가 있다가 끊기는 경우 예. 그리고 아예 이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자전거 문화가 많이 확산하다 보니까 네. 각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전거, 공공 자전거를 막 확산시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가 끊겨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들은 자동차와 자전거가 어떤 곳들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이렇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물리적인 강도, 물리적인 속도가 다른 교통수단이 같이 뒤섞여 있을 때 사고 발생 위험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이 자전거는 교통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아무래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의 이 네. 교통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네네. 우리가 이 자전거는 굉장히 간단한 교통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 안전 준수에 있어서도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네, 경향이 맞아요. 없지 않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 자전거 주행 중에 운전자들이 하는 실수는 또 무엇이고 또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일단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입니다. 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차체가 작다 보니까 네. 요리조리 쏙쏙 보행자들이 다니는 횡단보도나 보도를 통해 다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원래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전거에서 내려서 그렇죠. 걸어가셔야 되죠. 내려서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런데 보행자와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는 단순히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차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차대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이에요. 네. 신고 들어가면 사람 다치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항목입니다. 이거 자전거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
인식을 가지고 차가 지켜야 할 교통 법규를 지키셔야 되고요. 네.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로, 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네. 길 가장자리로 주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모 착용 필수죠. 네. 안전모 제가 2주 전에 한 도안동에서 이 방송 있는 쪽까지 쭉 자전거 타고 와봤는데 네. 요즘은 그나마 안전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안전모 많이들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까 어르신들만 안 쓰셨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신체가 다 드러난 상태로 타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장구는 안전모이기 때문에 안전모 꼭 반드시 착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전거 탈 때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 자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통수단, 그러니까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그 수단이 시력도 있지만 청력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수집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귀를 좀 열어두고 타셔야 네.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야간 주행할 때는 운전자들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네. 반사제라든지 그리고 등화장치, 앞뒤 네. 등화장치, 그리고 요즘은 방광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의 좀 안전을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음주운전,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자전거, 음주운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하고요. 네. 단속되면은 이제 범칙금이 3만 원, 직전고발 때는 10만 원. 이게 사실은 술을 먹고 나면 어르신들처럼 모든 신체 반응이 다 느려져요. 술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분은 자전거가 아무래도 보행 속도보다 빠르다 보니까 이 자전거 운전자들 과신이 있어요. 네. 신호 막바지에 나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어 네. 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건너면 주변 잘 살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급하게 건너다가 차와 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도로에서는 보통 1등과 꼴찌가 만나면서 비극이 벌어져요. 누군가는 이 신호 막바지에 꼴등으로 통과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1등으로 내 신호 바뀌자마자 주변 잘 살피지 않고 그냥 진행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바지 신호에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늘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셔야 사고로 네.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전거 운전자들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 보행자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길, 자꾸 이렇게 혼재되니까 사고가 네.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의 분리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 다 불법주정차가 점령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대로 사용할 네.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자전거 도로는 시선 유도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분리 시설을 네. 통해서 분리하는 거. 보행자와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물리적 속도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혼재돼 있으니까 사고가 나니까 이런 것들 다 물리적인 시설을 좀 분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